제가 한 달 전부터 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독학을 하고 있어요. 학원을 다닐 생각은 사실 요새는 잘 안 하고, 진짜 필요한 게 명확할 때는 학원이나 뭐 온라인 과외 같은 거를 듣긴 하는데, 공부한 언어가 10개가 넘다 보니까 나름의 요령 같은 게 생겨서 이게 이전에 스레드에 한번 공유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이 꽤 계셔서 도움이 될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제가 마침 태국어를 새롭게 시작하니까 그 방법을 공유 드리는 김에 태국어를 예시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바로 공부법으로 넘어가시려면 제가 타임 스탬프를 표시를 해놓을 예정이라서 넘기셔도 됩니다. 일단 태국어를 왜 공부를 시작을 했냐면, 일단 제가 언어 덕후예요. 그래서 취미로 언어 공부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회사를 다니고부터는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취미로 무슨 언어를 공부를 할까 결정을 할 때도 보통 시간과 자원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뭔가 향후에 생길 수 있는 이득을 따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번역을 할 기회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항상 하다 보면 이게 진짜 흥미로워서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막 다른 요소들을 생각하게 돼요. 근데 제가 원래 또 생산성 강박 같은 게 있어서 어떤 활동을 하든 ROI를 굉장히 따지거든요. 이게 내 몸과 마음에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지, 기여를 하는지. 그래서 원래 언어 공부할 때 소수 언어를 잘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점점 나이도 들면서 Babe, thank you. I'll see you. 최근에 그냥 너무 따지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서 태국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태국에 여행을 왔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전부터 공부를 했던 것도 뭔가 태국어를 배워서 태국이란 나라를 더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태국에 온 소감은, 여기 세 번째 오는 거긴 한데, 네 번째 오는 거긴 한데, 진짜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자를 봤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이쁜 남자도 봤어요. 사실 그분이 여자인지 남자인지는 모르겠는데, 로날드는 그 여자가 남자래요. 하여튼 여자든 남자든 그냥 너무 예쁜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면서 사는지, 그리고 여기 정치인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어떤 토론을 하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그러려면 언어를 배우는 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번역한 자료를 보는 것보다 원문을 보는 거를 저는 선호를 해서. 어쨌든 자, 이제 그러면 서론이 길었는데 생기초부터 어떻게 독학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당연히 이거는 제 개인적인 방법이고요. 사람마다 학습 성향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해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준비물이 있는데, 저는 새로운 언어를 공부할 때 책을 하나 사요, 교재. 근데 어떤 교재를 살까 고민이 되실 거예요. 딱 서점에 가서, 아니면 인터넷에서 주문을 할 때. 근데 아무것도 모를 때는 사실 그렇게 까다로울 필요가 없어요. 저도 중고급 되면 좀 까다로워지는데, 초급일 때는 사실 1 더하기 1 배우는데 막 그렇게 근사한 교재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1 더하기 1 배울 때 박사학위 있는 선생님이 없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수준에서는 그냥 아무 책 괜찮아 보이는 거, 내가 그래도 가지고 공부를 할 거니까 뭔가 보고 싶게 생긴 책을 고르면 됩니다. 그리고 딱 하나 조건은 원어민 음원 파일이 있는가, 그것만 있으면 사실, 근데 웬만한 책은 다 있어요 요새. 그것만 있으면 저는 그냥 아무거나 삽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하는 게 무조건 phonics, 발음 체계 있죠. 문자 체계. 이렇게 쓰인 거를 적어도 소리내서 읽을 수는 있게. 한국어로 치면 훈민정음을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소리가 나고 어떻게 발음을 하는지.
곽지원. 뜻은 모르는데 읽을 줄은 아는 그런 상태가 되는, 그거를 언어별로 전부 합니다. 태국어 같은 경우는 이게 진짜 오래 걸렸어요. 사실 제가 유럽어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이탈리아어나 또 뭐 포르투갈어 해본 적은 없는데 포르투갈어를 한다? 아프리칸서 배울 때도 그랬어요. 사실 파닉스 크게 따질 부분이 없어요. 영어랑 너무 비슷하고 또 게르만어끼리 다 비슷하고 하여튼 어디선가 본 그런 규칙이고 그런 어디서 들어본 발음이기 때문에 사실 유럽 언어를 할 때는 파닉스가 진짜 몇 시간 컷짜리였는데 그 태국어는 진짜 오래 걸렸어요. 그 성조 언어를 제가 제대로 해본 게 이게 처음이어서 성조가 5개가 있는 것은 괜찮고 알겠는데 이 성조 공식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자음도 3개로 나뉘어요. 저자음, 중자음, 고자음. 이 각 자음들이 같은 소리가 발음이 겹치는, 음이 겹치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그 상태에서 그 그룹으로 나뉘는데 이 어떤 그룹에 속하냐, 그리고 거기에 장모음이 붙느냐 단모음이 붙느냐에 따라 성조가 다 달라지고, 또 이 조합에서 종자음, 그러니까 받침, 한국어로 치면 받침이거든요. 종자음에 어떤 자음이 들어가는지, 여기서는 또 중고저로 나뉘는 게 아니라 생자음, 아니 그 생음, 사음으로 나뉘어요. 죽은 음, 살아있는 음. 사실 왜 생음이고 사음인지는 별로 안 궁금해서 안 찾아봤는데, 네, 처음부터 막 다 세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 일단 목표는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내 스스로 이게 무슨 소리가 나는지 자신감 있게 읽을 수 있는 그 상태에 도달하는 거거든요. 근데 태국어는 예외도 너무 많고 이 자음, 모음, 성조 법칙이 진짜 이해가 납득이 안 갔어. 납득이. 그래서 되게 거부감이 되게 많았는데 그래도 너무 하고 싶어서 일단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을 해서 익숙해지기 위해서 계속 봤어요. 그러니까 계속 듣고 뭔가 아리까리하면 앞으로 넘어가서 계속 찾아보고 이게 중자음이 맞지? 중자음 플러스 단모음 하면 뭐 이성조 맞지? 계속 찾아보면서, 그래서 아직 100% 암기한 거는 아닌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말은 된다 싶은 수준까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확인하는 거는 이제 인칭 대명사예요. 인칭 대명사가 뭐냐면 나, 너, 그녀, 이게 그 주어가 되는 대명사들. 외국어 배울 때 초급 문법에서 거의 초반에 배우는 내용이죠. 인칭 대명사를 외우고, 그래서 몇 개 안 되잖아요. 이게 근데 언어별로 이게 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남자 복수, 여자 복수 따로 있는 거 있고, 남자 2명, 여자 2명 따로 있고, 이렇게 인칭 대명사가 아랍어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전 평범한 언어 체계에서는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요소였거든요, 저는. 근데 어쨌든 그런 건 어차피 나중에 다 알게 되니까 초급일 때는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기본 인칭 대명사만 외웁니다. 그러니까 그가 뭔지, 그녀가 뭔지, 나는 뭔지, 너는 뭔지. 그리고 태국 같은 경우는 그 나가 2개가 있어요. 여자, 남자. 저는 아랍어에서 이거를 이미 겪었기 때문에, 물론 아랍어는 1인칭은 여자, 남자 똑같긴 한데 거기도 막 성 구분이 많아가지고 성 구분 자체는 놀라지 않아요. 나와도. 니찬 이게 여자가 나라고 할 때고, 폼 이게 남자가 나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성별이 나뉘거든요. 그러고 이 뒤에 동사가 오잖아요. 주어 다음에 동사가 변화하는지 안 하는지를 봅니다. 근데 태국은 동사 변화가 없더라고요. 이게 영어도 사실 동사 변화가 거의 없거든요. I eat, you eat, he eats, she eats. 그 3인칭 단수에 s 붙는 게 전부인데, 독일어 같은 경우는 ich esse, du isst, sie isst, wir essen, 이렇게 변화를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규칙적이긴 한데 불규칙한 요소도 있고, 이게 또
그 입에 익어야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동사 공부하는 게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데 태국어는 동사를 하나만 외우면 됩니다. 동사 변화를 안 하니까. 그게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냐면 이 파닉스 하는데 Liampa. That's your dad. Liampa. Liampasa. Pasa. Pasa. Liampasa. Kai kra. Ka. 열흘이 넘게 걸려가지고 동사 변화가 없다는 사실이 굉장히 다행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구매한 책에 그냥 순서대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뭐 1장, 2장 이렇게 막 자기소개부터 가족소개, 직업이 뭔지, 오늘 날씨 얘기하기 대충 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초급책에는. 그래서 그냥 순서대로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그 쓰는 연습도 하고 듣는 연습도 하고 어휘를 외우면 좋은데 그 플래시카드를 많이 쓰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게 눈으로 딱 보고 무슨 뜻인지 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 만들어야 진정한 암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야 실제로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알아는 보는데 내가 능동적으로 기억해내지 못하면 저는 약간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어휘 외우는데 쓰는 앱이 드랍스란 게 있거든요. 저 이거 처음 나왔을 때부터 좀 썼었어요. 그때 아랍어 해본다고. 괜찮아요. 반복을 계속 하기에는. 지금은 유료를 안 쓰고 있긴 한데 태국어가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 유료도 해볼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봐야 되고 어쨌든 근데 수준이 어디까지 있는지 봐야 돼요. 너무 쉬운 어휘만 있으면 구독하기는 좀 아까우니까. 하여튼 암기를 할 때는 그 드롭스나 안키 같은 반복을 많이 시켜주는 플래시카드 형식이 도움이 제일 많이 됐습니다. 이거를 병행하면서 계속 하다가 이거를 그래서 공부를 병행을 하면서 꾸준하게 계속 하면 중급 공부를 할 준비가 돼요. 저는 지금 이 중급 공부를 하기 위한 단계로 가는 중이에요. 태국어에 있어서는. 태국 와보니까 더 배우고 싶어져서 한국 돌아가면 더 열심히 할 것 같긴 해요. 학원을 다니기에는 일단 시간도 없고 제가 인강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초급일 때보다는 고급일 때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진짜 너무 낯선 언어다. 어떻게 해야 할지 시작해야 될지 아예 감이 안 잡힌다는 상태라면 당연히 초급도 인강을 듣는 게 좋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약간 중급 상태에서 고급 초반으로 도약하기까지 그런 자료를 찾는 게 더 힘들어서 그런 강의는 듣는 게 도움이 좀 되더라고요. 프랑스어는 제가 인강을 그래서 몇 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예 초보일 때는 독학을 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왜냐면 아랍어도 제가 아예 초보 단계는 독학을 하고 그 온라인 과외를 했었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알파벳 내가 외워야 되는 건데 선생님이랑 같이 한다고 해서 내가 외워야 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드는 것 같진 않아서 내가 미리 외우고 가면 이 선생님이랑 하는 시간에 더 수준 높은 걸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혼자 했습니다. 하여튼 태국어를 더 열심히 해보고 몇 달 뒤에 뭔가 업데이트 할 게 있으면 좋겠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